반갑습니다. 전국의 황경진 경매TV 유튜브 구독자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 구독자 수가 28,000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정확하게 배우셔가지고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경제적 자유인이 조속히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저희 학원에 온라인반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반에는요 지금 총 18회입니다. 총 18회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수강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수강한 것을 일주일 동안에 반복해서 집이나 자택이나 사무실, 지하철 등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8일간 18회차 수업을 들으면요 총 45시간인데, 그 정도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나 공매에서 국내의 최고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10년 20년은 아마 앞당기고, 전국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편하게 사시는 데는 막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 후반전에 축구로 치면요 전반을 이제 뛰고 10분 휴식 시간에 이제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좀 경공면을 잘 배우셔서 후반을 준비하면은 100세 시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하려면은 학원에 수강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와 같이 우리가 130입니다. 벌써 제가 학원을 여기서 한 지가 12년 했네요. 12년 하면서 많은 수강 시간이 배출인데 지금 130기가 지금 출발이 됐고요. 130기는 이제 지금 3월 18일 날 출발이 됩니다.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되는데, 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죠? 1부, 2부가 있습니다. 9회차, 5회차. 그래서 이제 3월 18일부터 출발해서 저 밑에 보면은 이제 5월 17일까지 월목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반은 이제 집에서, 그죠? 장소 불문, 핸드폰이나 PC로, 교재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받으셔갖고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45시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시고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좋은 것은 수강 중에는 입찰 물건을 여러분들이 상담이 무료가 됩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이 낙찰에 들어갈 물건 상담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매 수업 시간에도 낙찰이 임박한 물건을 수시로 추천하고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고요. 요거를 우량 물건을 추천해 주니까 여기서 많이 낙찰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수강하면은 이제 10만원이 할인이 되고요. 또 재수강할 때는 2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제가 발간한 책이 지금 5권입니다. 무료 구독료. 이 칼라 교재가 여러분에 대해서는 수강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50%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시고 이 책도 구입하시면은 75만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18일간 수업도 듣고 교재도 5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는 이제 수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경남대학원에 법학 박사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하고 신한은행 지인장 출신입니다. 지인장 출신이고 경매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은 MPL 쪽에 이렇게 썼고요. 석사 논문은 경공매 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수강하시면은 공매를 많이 배웁니다. 공매를 많이 배우시는데, 공매를 배우시면은요 특히 최근에 임대 물건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의 임대 물건인데, 국가기관의 임대 물건은 우리 수학시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 낙찰받아서 창원에 낙찰받아서 매달 매출해서 인건비 다 지하고 1,000만원씩에서 5년 동안 벌었습니다. 6억 정도를 벌인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공매의 임대 대부를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노후를 정말 실업자에서 바로 탈출됩니다. 실업자에서 바로 탈출되고, 공매 임대 대부 잘 배우시면은 실업자 탈출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또 공매 임대 대부는 국가기관에 주로 커피점, 뭐 편의점, 뭐 마트 이런 거거든요.
GS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잘 배우시면은 커피점 점주가 되는 거는 뭐 한 달 이내 되는데, 주로 국가기관은 전세 보증금이 없습니다. 얹고 그 다음에 시설비 권리금 이런 게 없어요. 얹고 단지 월세만 1년치 선불 내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낙찰가가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도 많이 생겼고요. 낙찰가도 지금은 많이 낮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거의 손님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났는데, 지금은 낙찰할 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 임대대부를 잘 배우시려면은 주차장 관리 같은 것도 있어요. 지금 10원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가 경비가 제일 작게 듭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낙찰을 받고 어떤 거를 선별하고 그런 걸 다 배워줍니다. 그리고 특히 노후를 준비했는데 농지연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거를 위해서 농지 원부를 5년 있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 농지 임대가 있습니다. 주로 1년에 뭐 50만원, 요거를 한 5년 정도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은 뭐 기껏 한 250 들어가죠. 250에서 뭐 조금 더 들어가는데 5년 해봤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농지원부를 딱 여러분들이 구비를 해놔야 다음에 농지를 낙찰받아도 여러분들이 농지연금 월 300만원 받는데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다 배우는 과정이 여기 이제 우리 학원 경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지금 서둘러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날 오픈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를 100세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요 교재 있죠? 교재를, 요거는 이제 유튜브 기존 교재입니다. 46강부터 605강까지 지금까지 제가 올린 거 605강입니다. 5강까지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유튜브에서는 무료로 보시고 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5건이 40만입니다. 40만인데 여러분 이 수강을 하시는 분은 50%를 DC를 하기 때문에 25만원 하면 되기 때문에 수강료 50만, 요거 25만, 75만원만 투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경매에서는 뭐 더 구입할 책이 없다 할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요 5건을 가지고 동영상을 무료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를 하시면은 뭐 틀림없다.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 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노후를 요 경공매 실전 사례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352강 선순위 전세권, 여기에 대해서 대박 사건, 피박 사건이 있는데, 지난번 1부에 이어서 2부 최종 결론을 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대우 사건, 이 대박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좋았죠. 좋았는데 세입자가 절반밖에 못 받아도 인도민 대상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번복이 됩니다. 번복이 돼가지고 이게 부산지방법원 이 사건 있죠. 요 2010마 900 결정. 요게 지금 옛날에 대구 사건은 이 변경이 되고요. 요게 지금 2020년도 2020마 1267 결정으로 이게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인수가 막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순위 전세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다시 녹화를 제가 합니다. 녹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게요. 요거는 제 녹화다. 그죠? 제 녹화를 했는데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에 제 녹화를 해서 지금 왜냐 하면은 판례가 변경이 됐으니까, 그죠? 전에는 인수가 아니다 했는데 인수로 바뀌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거를 재녹화합니다. 이래서 지금 유튜브에다가 곧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지금 말소해 놨습니다. 요 사건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대박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도명령이 이게 인용이 되죠. 인용되고 여러분한테 상당히 낙찰자한테 좋은 이 대법원 판결인데, 이것이 이제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거는 그대로 예전 그대로 강제경매에서는 인수가 되었고요. 인도명령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세입자 나가라 낙찰자 유리 1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뀌어가지고 대구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이 번복이 됩니다. 07에. 지금은 결론은 이렇게 해서 쭉 제가 좀 이렇게 꺼놨습니다. 그럼 요게 요 2008마 212, 자, 이 대법원 거 요거는 지금 이제 판례가 번복이 되고, 요 번복된 것은 2020마 1267로 2020년 11월 17일 선고네요. 17일자 2020마 1267 결정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산은 예전부터 인수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강제 경매에서는 인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의 경매에서도 종전에는 이제 이렇게 낙찰자한테 유리했는데 이게 번복이 되면서 인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사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은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 이 사건 두 개가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봅니다. 그러면 19의 5200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사건이네요. 요게 이제 지금 결론이 되겠다. 19의 5200, 그죠? 5200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제도의 이 장평동에 있는 사건인데요. 장평동에 아파트가 나옵니다. 84평 거제시 장평동 아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낙찰가가 1억 21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세입자가 2억 2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권도 하고, 그죠? 세입자는 전세권도 하고 같은 날에 전입 확정도 하고 배당 요구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기가 개면 넣었죠. 이런 경우에 예전에 2008년도 결정을 보면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그러면은 전세권하고 전입일자가 같다면은 요거는 대항력이 있는 거는 7월 1일이다. 그래서 전세권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로 보기 때문에 7월 1일에 다음날 0시니까 6월 30일 7월이기 때문에 요 대항력이 없고 이 대항력을 그는 것은 여기는 없고 인수가 아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번복이 되고요. 지금 요것처럼 구독선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시 6월 30일에 전세권을 하고 6월 30일에 전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경매를 넣었는데 1억에 팔렸다, 낙찰했다 그러면은 매수되는 거는 인수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종전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전에 우리 2007, 8년도 판결을 보면은 아니다. 같은 날이든지 뒷날이든지 하면은 이게 같은 날이라도 대항력이라 그런 것은 하루 늦으니까 7월 1일로 보면은 대항력이 없다, 인수가 아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번복이 되었고 구독션처럼 해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를 보니까 요 사건을 많이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요 전문가 멘트 있죠. 요 사건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을 위해서 주임법상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2010마 900 판결, 요거를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므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미배당 보증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마 900 판결이나 지금 2020년도 2020마 판결번호 모르겠네요. 그 판결이나 내용은 똑같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20마, 그죠? 2020마 1267 결정, 대법원 거, 여기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시연의 예상 배당표처럼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전세권 설정일자나 전입일자가 같은 날에 있을 때는 요거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배당표처럼 이렇게 해서 인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판례가 지금 바뀌니까 인수로 지금 알고 계시고요. 낙찰을 작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수가 1억 생기기 때문에 이 낙찰자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1억 2100에 낙찰받고 1억을 인수하라 이랬죠.
그래서 가면 2억 2,100이 되는데, 다행히 지금 1억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수가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거제시 장평동의 아파트가 지금 최소 2억 1천 정도 이렇게 팔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억, 여기 1억이 인수니까 2억 2,100의 인수니까 2억 2,100이니까 한 1, 2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내지 한 2천만 원 정도 막 자기 손실이 생겼다. 결론적으로는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아파트가 오른 바람에 막 많이 이제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이 번복이 되면서 통령 지원에 이 사건에서 지금 방금 요겁니다. 요 사건이 놓은 판결입니다. 그 사건 번호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낙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권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 멘토 있듯이 요 사건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0마 900 판결을 요게 지금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낙찰 받을 때 선순위 전세권자보다도, 자 결론은 이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순위 자 이런 거 이거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자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경매 넣을 때 이 날짜보다, 그죠? 이 날짜보다도 앞서면은 전입일자가 이 날짜보다 앞선다 그러면 당연히 선순위고, 같아도 선순위고, 늦어도 선순위인데 이 날짜보다, 그 대신에 늦는 날짜가, 늦은 날짜가 언제보다 빨라야 되느냐. 여기 가압류, 여기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보다는 빨라야 된다. 늦은 날짜가. 그러니까 가압류 날짜가 2018년 10월 15일이니까 늦은 날짜가 이때부터도 2018년 10월 14일까지는 전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15월 16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14일까지 전입이 들어왔다고 보면은, 그죠? 들어온다고 보면은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가 발생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게 해석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구독션에 여기 있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2020년도에도 이제 같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2010마 900 판결 요게 인용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로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를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과 더불어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임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다음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므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을 고려해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인수가 발생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시고,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사법보장안에 매각물권 명시서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어떻게 사법보장안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유심히 보고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도 보면요, 사법보장안이 통령권도 보면은 여기 대해서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확정일자 임차인의 지위를 겸유한다 이 정도만 써놨고요. 뭐 소멸이 안 된다 만다 또 뭐 소멸이 되겠다든지 이걸 보고 소멸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멸된다 보면 사실은 인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해석을 잘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인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불구하고 양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여기 있죠. 정모가 멘토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대항력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서 설정한 전세권에서 임대차 보급상 대항력이 소멸에 부당하다. 2010만 900 판결. 전세권이 매각 소멸되도록 미보증 배당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생기 주의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인수가 이렇게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낙찰가를 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순위 전세권은 조심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신다. 이 건수가 많이 있어요. 자, 검토해 볼까요? 선순위 전세권에서 낙찰을 또 잘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30% 내지 40% 이상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독시연의 특수무건에 보면요. 선순위 전세권에서 아파트 해서 예로 세 번 유찰된 거를 검색해보자 하면 9번 나오네요. 그럼 9번이 나오는데 요 중에서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로 진주시 한번 볼까요? 진주시의 문산의 과로 아파트가 41%다 봅니다. 과로 아파트 보니까 지금 입찰일자는 지금 자 봅니다. 진주시 문산읍에 전용 25평 대지권도 있죠.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가 지금 2억 800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8,5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죠? 2억 2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정호연 씨가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게 2억 2천이 저작권 이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 이거는 옛날부터 나온 얘기죠. 이건 인수입니다. 그럼 요거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은 이제 인수금액을 빼고 예로 시세가 2억 5천이다 하면 2억 2천을 빼고 하면 되고 이건 완전히 인수이기 때문에 2억 2천이 여러분들이 2억 800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입찰 금지 물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잘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어요. 경매도 이게 많이 뜨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 공매도 선순위 이 전세권이 걸려가 있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전세권에서 검색하니까 공매 물건에도 지금 입찰이 임박한 것이 35개 나옵니다. 특수 물건에 구독세 대항력 있는 전세권 35개 나옵니다. 그러면 35개인데 이거를 어떻게 낙찰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요 중에서 예로 청주 한번 청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청주에 대학년 임차에 있다. 전시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0% 해놨습니다. 자 청주의 공매를 볼 때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청주에 지금 공매가 나왔는데 그죠? 충북 청운군의 청주에 65제곱미터 그죠? 19평 전용이 그래서 이게 60% 떨어졌다 아파트가 청주시 청운군에 그래서 입찰일자는 3월 2일부터 3월 3일 그죠?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아파트다 그죠? 3층이다 이 말이죠. 3층의 아파트를 지금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죠. 자, 여기 보니 해놨네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 이야기다요. 그래서 쭉 보니까 뭐 박종환 있고 막 그렇네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 압류재산은 뭘 봐야 되죠? 압류재산은 이게 재산 명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매에서는. 자, 재산 명세를 눌러서 보니까 압류상 공매에서 건물이 전용이 한 20평 되는데, 그럼 분양은 한 28평쯤 되는데, 여기에 전입이 박정환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있다. 그죠? 임대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10월 달에 전입을 했는데 배분 요구를 안 합니다. 그죠? 배분 요구를 건물 점유자가 배분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석성이 박정환 해가지고 지금 두 건의 전세권이 있어가지고 지금 배분 요구를 안 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배분 요구를 안 하면은 이게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순 전세권은 매각 소멸 인수가 되는 조건이다. 대항력에 대해서 주면. 요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 이거는 전세권이 특이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날에 이 같은 날에 두 개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2억 8천인지 1억 4천 이건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인수로 봐야 되겠습니다. 인수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이요. 인수니까 인수로 하기 때문에 인수하겠다 이 말이죠. 낙찰자의 때 받겠다 이랬는데 아마 이게 전세권이 두 개인가 모르겠네요. 아마 하나로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떨어진 거를 보면은 자 완산동의 1901호 같은 그거네요. 1901호를 보니까 10%가 떨어졌다. 그죠? 압류재산이다 해놨어요. 1901호. 요거는 2월 20일부터 2월 24일이니까 요거는 지났고 3월 2일부터 입찰을 한다 이 말이죠. 요거도 대항력 있는 입장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쭉 봅니다. 이 전세권이 1억 5천, 그죠? 1억 5천. 전세권이 1억 5천이다. 이라 했네요. 1억 5천. 자, 그러면은 이 압류 재산은, 공매에서 이 압류 재산은,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재산 명체가 있죠. 자,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재산 명체를 보면 됩니다. 이리 보면 되고요. 요거를 온비드 가서 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온비드 가서 한번 봅니다. 온비드에 가면은 이 본적인데 온비드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3월 2일부터 3월 3일 5시까지 응찰하세요. 역삼 세무서 해놨죠. 이거 지금 여기에 영천시 겁니다. 영천시 건데 여기 보면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재산 명세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입찰 정보. 자, 입찰 정보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파란 단추 있죠.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요거 눌러야 되고요. 구독 시험 거는 한두 달 늦어요. 이전 거를 넣기 때문에 혹시 유축권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우리 온비드에서 나타난 건물이 25평인데 전용이 그죠? 그 말이죠. 1901호인데 경북 영천에 1호인데 전입 세대주가 있습니다. 그죠?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 전세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한다. 그건 보통 듣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이 곽씨가 전입이 이날인데 전세권 설정 날짜가 이날인데 1억 5천에 배분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럼 인수다 이 말이죠. 그럼 이날이 최고 빠른 날짜인지 보니까 2019년도 그죠?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역삼 세무서는 이것밖에 없네. 2019년 8월달에 9억 2,700 급이 크다 그죠? 2019년 8월 9일보다 전입 설정일자가 전세권 설정일자가 2018년 8월 27일. 자, 아까는 며칠이죠? 2019년도죠. 2019년도가 빠르네요. 전세권 설정일자가 빠른데 배분 요구를 안 한다. 그럼 뭐지 되죠? 이게 날짜가 빠릅니다. 빠른데 배분 요구 없다. 그러면 인수죠. 그럼 1억 5천은 인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억 5천. 그러면 여기에 1억 5천이 인수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입찰 정보에서 요거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온비드에서는 인수가 되기 때문에 1901호는요. 인수가 되기 때문에 1억 아까 1억 얼마죠? 1억 5천이죠. 1억 5천이 아까 인수입니다. 자, 인수기 때문에 요거는 2억 3,700에서 1억 5천을 빼면은 2억 3천에서 1억 5천 빼면은 8억이죠. 그러면 한 예상 낙찰가 한 5천 정도 낙찰을 받으면은 1억 5천은 인수가 되니까 한 2억 정도의 낙찰되는 거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낙찰받으면 큰일 납니다. 낙찰 받으면은 플러스
1.5개 1억 5천이 인수가 되기 때문에 3억 6,300에 사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혼이 나겠죠. 배우자한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전세권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찾아보시고요. 낙찰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독신에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